되어 있지 않은 전체 일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집을 처분하는 재산은,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갈 때 첫 번째 얘기했던 제너럴이 제일 좋죠. 제너럴이가 시가 가장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제너럴이죠. 제너럴 있고 스페시픽은 뭐 서머 홈처럼 별장처럼 딱 지정된 거고, 데몬스트라티브는 뭐죠? 뭐 커먼 스탁, 보통주, 뭐 우선주, A 회사의 뭐 우선주, 뭐 백주, 뭐 이런 식으로 딱 지시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1, 2, 3이 없는 나머지가 이제 결국은 나머지, 그죠? 유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도수이라는 사람이 친구죠. 이 사람의 그 해당되는 유산이라는 것은 뭘까요? 특별 재산이죠. 특별 재산. 특별 재산은 결국은 망자의 그 별장이죠. 서머홈이니까 여름 별장이라 볼 수 있겠죠.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자, 같은 게 이제 유증된다 그러면, 그죠? 한마디로 유증되는 같은 것들이, 그죠? 유증되는 같은 거. 한마디로 이제 유언장을 써서 망자가 죽게 되면 거기에 기록된 그 서머홈 자체가 망자의 어떤 우리가 유언을 검증하잖아요. 법원에서 하는 그 재산 목록에 있지 않다는 뭘까요? 그 유산이라는 것은 없어진 거다, 없어졌다. 따라서 수증자의 권리라는 건 사라진 거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뭘까요? 해리 도슨의 지금 서머홈 자체는 좋다 말은 거죠.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왜 전소됐는지 모르겠네요. 또 work on wills란 600조에 보게 되면 서머홈이라는 것은 뭘까요? 망자가 사망할 당시에는 존재했었지만 존재했기 때문에 소위 해리 도슨한 친구의 그런 재산, 유언 재산 자체가 사실은 없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뭘까요? 죽고 나서 있다가 결국은 불에 전소가 된 거죠. 죽을 때는 근처에 있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앞에서 2개월 후에 전소된 거니까 그 사이에 2개월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느 시점으로 우리 기준을 할지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자, 문제가 여기까지 뭐 좋은 거죠. 여기까지 다 그렇고. 자, 여기서 제기된 문제는 뭘까요? 자, 이러한 망자가 친구에게 서머 별장을 우리가 주었던 그런 특별한 수중자라는 것은 사실은 화재 결과로 인해서 지불받는 보험금, 그죠? 손실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라는 거죠. 이게 뭐 결국 한마디로 보험금을 우리가 수중자가 유언장에 이제 서머 별장을, 여름 별장을 우리가 결국 소유하고 있었는데 불과 망자가 죽고 나서 2개월 사이에 이제 전소됐기 때문에 대신 이제 15만 달러를 이제 보험금을 지불한 거죠. 저 보험금을 전소한 부분에 그 돈이 이제 내 거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서 뭘까요?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그죠? 유언장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자, 망자의 우리가 의도를 우리가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죽고 나서 우리가 망자라는 게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가장 미국 사회에서 죽고 나서도 자기의 어떤 의사라든지 그죠? 자기의 생각을 후손들에게 적용하고, 그죠?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그 권한이라는 것은
이 망자가 굉장히 큰 거죠. 사실 우리가 죽으면 끝났다 하지만 망자가 쓴 유언장은 결국은 뭘까요? 국가도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 망자의 생각을 우리가 그대로 후손들한테 적용시켜야 된다. 일반적인 그런 법은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 핵심 쟁점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망자의 그 뭘까요? 유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이런트하다는 얘기죠. 누가 이 사실에 따라서 그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아무 그냥 얘기가 없어. 그죠? 따라서 뭘까요? 우리가 이제 망자의 어떤 의도를 여기서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소위 보험증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러한 특별한 유산의 하나의 목적물이 아닌 다른 자산과 같이 취급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물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취급한다는 뜻은 뭐죠? 리시디리로 넘어가란다는 뜻이죠. 리시디리로 넘어가라는 뜻이죠. 리시디리. 다른 자산으로 취급돼요. 다른 이제 관할에서는 뭐 이런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뭐 또 다른 또 의견도 있지만 we believe 그죠? 우리는 이제 이 재판부죠. 이 재판부의 입장은 뭐라고 믿고 있냐면 서머 그죠? 별장들 그죠? 여름 별장을 우리가 보험을 넣어서 우리가 이제 보험 증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 보험 증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망자 그죠? 자선 망자의 그 유언 자산의 또 다른 자산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산에게 불과하고 또 결국 뭘까요? 자녀 자산의 한 부분에 속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해리도 친구가 결국은 한 푼도 못 받겠네요. 이게 됐잖아요. 자. 이 서머홈이라는 결국 뭘까요? Merely another asset of decedent's estate and form part of the residuary estate니까 뭐냐면 뭘까요? 한마디로 다른 수종들한테 특별하게 유증되지 한마디로 유언해서 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그죠? 수종자에게 우리가 망자가 유언해서 특별하게 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이 서머홈 자체는 결국은 뭘까요? 일반적인 리시듀리 자녀 재산의 한 부분을 형성하게 됐다. 그래서 따라서 프랭클린 유언 검증 법원 자체는 한마디로 익젝튜터가 이 유언에 의해서 집행한 익젝튜터가 자녀 재산의 한 부분으로서 그 수익금을 분배한 것은 적절하다고 이제 그대로 인정했다. 익젝트가 이제 제대로 인정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 케이스는 한마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례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잘 살펴보고, 유언에도 이제 재산 분배도 4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이 커먼로에서 발생된 이 유언에 대한 재산에 대한 분배 내용은 굉장히 과학적이죠.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뭐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별로 없죠. 이렇게 우리가 가정법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유언에 따라서 우리가 재산을 분배하는 것도 분배 이런 것도 뭐 공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전문적으로 그죠? 나눠서 한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커먼로에 특히 유언에 대한 재산의 분배에서 우리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보험 수익금 자체는 결국 뭘까요? 자녀 재산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톰 리치죠. 톰 리치라는 그 중동 걸프전에서 죽은
그 재산에 대한 청구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되겠죠. 한 사람은 이제 해결됐으니까 두 사람이 이제 상고한 케이스니까 한 사람은 이제 남아있죠. 자, 우리가 프랭클린 프라이빗 코드의 331절 봅시다. 랩스 스태츄라는 게 있어요. 랩스라는 건 뭘까요? 내가 받아야 할 재산이 이제 있죠. 톰 리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언장에 따라서 언더더웨어 받아야 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망한 경우 뭘까요? 뭐 없으니까 결국 어뎀션 되든지 자녀가 없으면 랩스 그죠? 뭐 그냥 끝나는 거죠. 자녀 재산을 넘어가는데 이 랩스라는 게 현대 사회에서 뭘까요? 잘 이제 이게 좀 개량이 돼서 모디피케이션 돼가지고 이제 좀 후손이 있다든지 하여튼 뭔가 이게 있다 그러면 그 후손한테 이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넘겨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뭘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리가티나 디바이시. 뭐 이건 뭐 수중자죠. 똑같은 말이에요. 보통 이제 부동산을 받을 수 있는 수중자, 동산을 받을 수 있는 수중자. 똑같이 쓰니까 거의 다. 자, 이 수중자가 망자보다 먼저 죽게 되면, 죽게 되면 그 유산 자체, 한마디로 죽은 수중자한테 돌아가야 될 유언, 그죠? 재산 자체는 그 망자, 죽은 자식에게 준다는 거죠. 그 소위 뭐요? 망자보다 오래 살고 있는 망자분께요 남아있는 그 망자, 그 한마디로 여기 얘기하면 리가티의 디바이스의 자손들한테 줘야 된다. 그러니까 뭘까요? 랩스가 아니죠. 랩스가 아니에요. 랩스 대주 자체가 이제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법이니까 여기서 이제 아주 희소식이죠.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유언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걸프전에서 죽은 톰 리치에 대한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톰 리치가 받는 재산을 넘겨줄 수 있다. 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 관할에서 이제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수차례 우리가 판시했는데 우리가 명시적으로 망자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소위 서바이버십이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 이제 망자가 죽고 나서 남아있는 자식에 대한 이 자녀나 기본적인 재산 자체 이런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재산 자체는 뭘까요? 한마디로 죽은 수중자의 재산, 그죠? 재산 쪽으로 우리가 넘어간다. 한마디로 뭐 리가티 자체가 한마디로 테스테이트가 테스테이트 한마디로 망자죠. 처음에 이제 따지면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보다 떠나보내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자식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수중자가 먼저 죽는 거죠. 자식을 남겨놓고 있지 않는 이상은 한마디로 리가티 자체가 한마디로 이슈를 자식을 남겨놓고 죽지 않는 이상은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현금에 대한 일반적인 유언 재산이라든지 또 주식에 대한 특별한 유언 재산과 다르게 좀 다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이 망자의 우리가 이 유언이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하지 않았죠. 이런 한마디로 자녀 재산을 명시적으로 실비아 리치 양코라는 딸한테 넘긴다는 명시적인 조건이 있지 않았고 혹은 또 톰 리치한테도 한마디로
산다는 조건으로 네가 나보다 먼저 오래 살아야지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탐리치가 결국 뭘까요? 아들이지만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이제 죽게 되죠. 한마디로 여기서 보면 아이도 남기지 않고 죽었어요. 애가 뭐 아무래도 탐리치가 골프전에서 참가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일 테니까 뭐 결국 결혼도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식도 없이 결국은 아버지보다 더 먼저 떠나버렸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령이나 관련 사건을 볼 때 소위 뭘까요? 프로베이트 코트 자체가 지금 법원 자체죠. 한마디로 유언 검증 법원 자체가 뭘 잘못했냐? 판시하는 게 잘못됐다. 톰 리치 자체가 소위 망자의 자녀 재산의 반 정도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판시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없다. 여기서 뭐니까 프로베이트 코드 한마디로 잘못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까요? 고등법원이나 원심법원 자체에서 뭐라고 이제 판결했냐면 톰 리치의 그죠? 톰 리치 에스테이트죠. 톰 리치의 그 자산 관리 인 자체가 한마디로 자녀 재산의 반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뭘까요? 자녀 재산의 반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톰 리치하고 실비아 리치하고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톰 리치가 먼저 죽게 되니까 결국은 이슈가 있다 그러면 이슈한테 넘어갈 거고 이슈가 없다 그러면 이제 실비아한테 다 넘어갈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한 사람은 이제 그 친구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결국은 못 받는 거죠. 또 하나는 뭘까요? 또 잘못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는 이제 affirm 되고 하나는 reverse 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비아 리치 리앙코하고 톰 리치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한마디로 유언장에 정확하게 재산의 분배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들은 뭐 또 비슷하겠죠. 또 리에스테이트 영이니까 영이라는 사람이 또 돌아가셨어요. 망자니까 여기서 본 해리 영이라는 사람이 1974년도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신 게 프랭클린 잭슨 시티였고 이 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잭슨 시티에서 이제 아주 성공한 그런 비즈니스맨이었고 죽을 당시에도 상당수의 부를 축적한 것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네요. 이 판결문에는. 결국은 뭘까요? 죽게 되면 다 재산을 남겨놓죠.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남겨놓기 때문에 결국은 후손들한테 돈이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뭐 결국은 상속이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스터 영의 그 영이라는 사람의 그 상속, 그죠? 유언장의 어떤 두 개의 조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소위 자녀 그 수중자에 대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데 먼저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사람 그 유언장에 보게 되면 GMAT Corporation 스탁을 my nephew 론 윙키한테 주겠다, 100주를 주겠다라고. GMAT Corporation 스탁. 그러니까 되겠죠? GMAT Corporation 스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그죠? 스탁 익스체인지에 이미 올라와 있는 그런 주식이네요. 주식도 뭐 일반적으로 올라오지 않은 그냥 그 주식도 있잖아요. 뭐 시장 가격으로 이제 환산하기도 어려운 그런 그런 스탁도 있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문제가 어려운 건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